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수업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이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교과서에 접근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선생님 유튜브 영상에서는 역사를 공부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접근을 했지만 어쨌든 이 주제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정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과거가 현재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한 이유가 그냥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진짜 역사를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나 단순하게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좀 역사 덕후들이 아닌 이상, 선생님처럼 역사 덕후가 아닌 이상 어려워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역사를 공부하면 무엇이 좋을지를 좀 그래도 알고 나면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해요. 역사학습의 목적은 교과서에서는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현재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두 번째, 삶의 지혜와 교훈을 획득한다. 세 번째,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세계 역사와 우리 역사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현재 모습이 갑자기 이 모습이 된 겁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 선생님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거쳐서 지금 현재 모습이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모습들, 성장 과정을 보면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가보시면 됩니다. 지금 임계가 왜 이런 모습일까? 라고 생각하면 임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왜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지금 이런 모습일까? 라고 생각하면 가족들의 과거를 보시면 되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가 이런 모습인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모습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과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말이 이 말입니다. 현재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 인성교육 쪽으로 또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성격이 다 제각각일 거고, 그리고 그 성격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을 단순하게 그 성격이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런 모습일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런 장점이 있을까? 이런 단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려면 이 친구의 성장 과정을 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단순하게 접근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이 친구의 현재 모습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우리가 능력,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의 깊이를 갖게 된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거고, 나의 모습까지 함께, 그래서 좀 더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사회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삶의 지혜와 교훈을 획득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2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역사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극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옛날 과거에 있었던 나쁜 일들을 기억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사고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둑질은 나빠, 옛날에 누가 도둑질 했는데 보고 나빴어, 피해받은 사람 많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왜 발생했고, 그리고 학교 문제나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로 접근해서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릅니다. 이거는 1번과 2번과 4번의 연계선상에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단순하게 그냥 뭐 학습 노트 정리하듯이 또는 옛날에 있었던 일 암기하듯이 공부하면 이거 생기지 않아요. 자, 첫 번째, 그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지? 왜 이런 과정이 됐지? 근데 사람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다양한 사건들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옛날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할 때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사료를 통해 공부합니다. 자, 그 사료를 통해 공부할 때 보통 기록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자, 이 기록이 맞냐? 자, 맞으면 이 기록을 쓰는 게 옳으냐? 그러냐? 자,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역사 사실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한 것을 여러분 서술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세계 역사와 우리 역사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가 있죠. 모든 나라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회가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같아도 우리가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우리가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화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영향만 볼까요? 자, 우리나라 한글을 쓰지만 자, 이 한글 다 이런 것들 다 한자어입니다. 자, 한자 어느 나라 영향을 받았죠? 중국이 영향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엔 좀 덜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일식들이죠. 초밥, 일본 라멘 이런 것들 다 외국이 영향 받는 거잖아요. 햄버거도 외국 영향 받는 거고 쌤이 입은 옷도 영향 받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 과정 중에 많이 개입이 됩니다.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괜히 일제강점기를 겪었을까요? 일본의 침략 의도가 없었다면, 일본이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36년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교훈도 획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편협하게 뭐 어떤 나라는 나쁜 나라야, 어떤 나라는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다른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종류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많이들 살펴볼 수 있는 게 역사를 통한 반성과 발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2차 세계대전에 나치의 히틀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이 사람이 많이 했던 일 중에 좋은 일도 뭐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나쁜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소수인종들을 학살했던 일들일 겁니다. 그 중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장소가 뭐냐면 폴란드에 있어요. 독일도 아니고. 왜?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했기 때문에, 침략해서 점령했기 때문에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노역을 시키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학살한 곳입니다. 자, 이곳이기 때문에 폴란드 의회는, 여기 폴란드라고 했죠. 폴란드 의회는 이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수용소 건물을 없애지 않고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는 사실 폴란드에만 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가서 봅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아픔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찾아오게 되겠죠. 심지어 독일 사람들도 그리고 독일 정치인도 와서 추념비에 헌화하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잔악스러운 학살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실 규명, 화해를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나쁜 일들을 규명을 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가해자하고도 화해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민간인 학살 등 우리의 역사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5년에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활동 종료를 했어요. 자, 이런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묻혀있던 나쁜 기억들을 계속 끄집어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제대로 규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거 확인학습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내용의 O와 X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